여러분 안녕하세요. 240가입니다. 자, 겨울철에 농한기랍니다만은 다들 아마 바쁘시죠. 농촌일은 농업일은 일 안 하면 일이 없는 거고 일하면 뭐 일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이제 최근에 농업은 아마 360을 하는 농업 쪽으로들 많이 가시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니까요. 오늘 얘기는요. 한국농업 변화입니다. 퇴출 성공 도전 네 종류 농업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요거를 소개해야 앞으로 진행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바로 이제 연초부터 소개하는 1, 2, 3 기초 농업 기술입니다. 토양 활용, 작물 활용, 미생물 활용입니다. 이거를 1, 2, 3으로 두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기술. 토양 활용 기술은 뭐냐면 토양에 가져 있는 자연 자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학비나 퇴비에 작물 비료로 넣어서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토양이 생산하는 작물의 양분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국대화해서 양분을 생산해서 뭐랄까요? 우리가 화학비라든가 퇴비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도화 활용하자. 작물 뭐 뿌리 5개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거냐, 뿌리 20개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거냐. 그럼 뿌리에 따라서 또 작물의 자생력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물의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럼 병해충도 아니면 농약을 안 쓴다든가 병해충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작물 활용, 그 다음 미생물 활용입니다. 미생물 같은 경우는 토양하고 작물에 우리가 몇 가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종균, 천, 종균만 배양된 미생물이죠. 설탕이라든가 감자에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생물은 어떻습니까? 토양과 작물에 자생하는 미생물, 그걸 원원 중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연의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써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1, 2, 3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4, 5, 7 기본 농업 기술입니다. 4, 5, 6, 7 기본 농업 기술은 뭐 지금 한국 농업에 60년 동안 보급된 기술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건데요. 뭐 경작 기술, 5번은 양분 기술입니다. 6번은 제초 기술, 7번은 병해충 기술입니다. 자, 4번 경작 기술은요. 우리가 이제 씨앗을 파종하고 이제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무경원에서 씨앗을 받을 거냐? 밭갈이에서 뭐 모종을 심고 씨앗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분 기술, 우리가 이제 화학비료를 넣어서 작물을 빨리 키우는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멀칭해서 토양의 미생물과 동생물 서식 환경 만들어서 거기서 양분을 생산할 거냐? 뭐 이런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분 기술, 그 다음 제초, 잡초를 어떻게 다룰 거냐, 잡초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 거냐, 그럼 토양을 살려야 되고 작물 자생력이 높여야겠죠. 아니면 농약으로 갈 거냐, 거기서 화학 농약이냐, 천연 농약이냐, 이렇게 또 달라질 거고요.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농약도 있습니다. 천연 농약도 있습니다만은 저가 지향하는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토양과 작물 자생력을 높이고 미생물 극대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제 지금까지의 그 4, 5, 6, 7의 정부에서 60년 동안 보급하고 농민들이 대부분이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달리하는 기술도 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할 건데요. 자연농 9번째입니다. 꼭 자연농이 아니라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모든 농업에 해당될 겁니다. 자, 1, 2, 3 농업 기술입니다. 토양, 작물, 미생물이죠. 세계 농업 사용 정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국가가 장려하고 농민이 선호하는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 뭐 이런 농업 국가들이 이제 장려하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농업기관에 교육도 하고 정보를 뭐랄까요,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국가에서 장려 안 하고요, 농민도 선호 안 하는 1, 2, 3 농업 기술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씩 교육도 가고 일본 농민들 이제 뭐 정말 많이 접촉했지 않습니까? 뭐 2년 반도 체류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연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뭐 전화번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질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거의 같다 봅니다. 아마 1, 2, 3 농업 기술은 뭐 농업계 종사하시면 하실 겁니다. 4, 5, 6, 7의 농업을 장려하는 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 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뭐 굳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체적인 아마 틀리지는 않은 얘기니까요. 조금 뭐 불편하시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세계 농업 기술 레벨 차이 비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선진 농업에 장려하는 농민 기술은 뭐냐면 1, 2, 3 농업 기술 기반에서 4, 5, 6, 7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라든가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4, 5, 6, 7 농업 기술이지 않습니까? 뭐 화학비료나 퇴비 같은 거 넣어서 이제 그 양분, 그 다음에 뭐 경작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제초에 땅 4, 5, 6, 7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장려하고 이거를 이제 선호하는 쪽인데요. 이거는 아마 비교될 정도로 이제 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전에 같으면 이제 1, 2, 3 농업 기술은 뭐냐 해가지고 뭐 댓글로 해서 공격도 하시고 했는데 최근에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할 거고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농업이 이제 4, 5, 6, 7 농업 기술 선택한 이유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60년 전만 해도 이제 보릿고개라 해서 정말 식량 생산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비료가 생산되고 처음엔 생산보다는 이제 수입했죠. 이제 일부 수입하면서 이거 써보면서 공장이 나오고 그다음 화학비료가 생산하고 공급되면서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이유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비료 쓰면서 뭡니까 다수학 생산이라 그러는 거죠. 뭐 엄청난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생산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그다음 기계화, 이제 정형화돼서 이제 뭐 프로그램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효율을 이제 농자재, 농약이라든가 거기 따라서 비닐 같은 여러 가지 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거죠. 어쨌든 배고픔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저도 이제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니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1960년대에 태어나서 이제 바로 그런 경험을 했고 봤기 때문에요. 자, 농업 기술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선진 농업과 한국 농업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농업의 4, 5, 6, 7 기술이 이런 쪽 아닙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선진 농업 기술은 뭡니까? 1, 2, 3 기술에다가 이제 4, 5, 6 기술을 혼용하는 농업이죠.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만 해도 이런 제가 이제 일찍 할 때는 제가 27, 8살부터 이제 조직배양하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버섯 농가에 보면 이제 버섯을 가지고 조직배양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배지입니다. 무균실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어디든 뭐 그때는 지도서나 기술원에 뭐 대학에도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자 없었습니다. 민간에는 없었고 연구소에서 종근 정도 했고 이제 했을 때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틈틈이 교육하면서 20년도 교육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면요 비난합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제가 제 전문 교육 가면 뭐 일어서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강사로 와달라 했는데 이런 거 선진적인 걸 소개하는데 뭐 미친 소리 하느냐 뭐 굶어질 농업이 이런 농업이 되느냐 뭐 그런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농업이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정도로 변화가 있다. 세계 선진 농업 100년 유지입니다. 이제 4, 5, 6, 7 농업 기술이 이제 100년 정도 유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퇴출시키고 왜 1, 2, 3 농업 기술을 선택하는 변화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각국의 여러 그 자료 이제 뭐 민농부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간추린 겁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도 차이가 또 있습니다. 주정부라든가 그런 것들 좀 차이가 있고요. 농민들 의견 내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 기존의 4, 5, 6 농업 대비해서 30% 이상 어떤 농가는 50% 얘기합니다. 70%도 나와 있더라고요. 낮은 생산성 비용입니다. 비용이 절감되더라. 왜냐 기존에 밭갈이 2번 했는데 밭갈이 한 번 전체 안 하지 않습니까? 2번 뭐 경우를 하거든요.
이걸 줄일 수 있고 농약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더라. 그리고 비료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줄인다. 그것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6, 7 농업기술 대비해서 10% 이상의 다수학 생산한다. 뭐 30%도 나와 있고 50%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수학 생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농지에서 경작 가능한 기계를 보급했거든요.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4, 5, 6, 7 기술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전면 경운을 했을 때 뭐냐면 토양이 노출되고 비가 오면 쓸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반층이라든가 또 생산 비용이 오고 밭갈이 저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토양의 환경, 그 다음에 생태계 환경 파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백강 이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1930년대죠. 이제 8년 동안에 대가뭄 밀어나서 이제 뭐 완전 사막화돼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가. 그랬을 때에 또 비가 오니까 쓸려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쪽으로 이 환경에 토양에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 1, 2, 3 농업기술이 환경이고 생태적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설득하게 되고 그 기술이 보급되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내용을 찾아본 걸 이제 종합해봤습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자, 화학농의 농사 비교입니다. 자, 화학농 하더라도 2그룹 화학농 이도 있다. 밭갈이 1년에 뭐 농가에 따라 틀립니다만 2그룹 하는 화학농.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학농은 한 가지로 하거든요. 화학비료 쓰고 화학농약 쓰면 화학농업이다. 그러니까 같은 랩이라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앞서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4그룹의 밭갈이를 0.1은 뭐냐면 밭갈이 전면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단지 모종을 심는 씨앗만 심는 곳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0.1회 아니면 0.12회라고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밭갈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4그룹의 화학농.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농 하신 분끼리 아자가지고 얘기할 때 2그룹 화학농하고 4그룹 화학농 같은 레벨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뭐 생태적인 이런 것도 전혀 다른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제 같은 마을입니다. 보시면 이제 2그룹의 전면경을 유기농 하시는 분입니다. 밭갈이 제가 이제 거기에 일하신 실습생들이 있어서 물어봤을 때 1년에 뭐 보통 3번에서 6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2그룹의 유기농 하시는 분들 하는 농가였고요. 이분은 밭갈이 한 번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단지 멀칭하고 그러니까 대파 심을 곳만 가서 심습니다. 같은 유기농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농 땅 파서 이제 요 대파가 있는 모종을 심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밭갈이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전체는요. 그러니까 4그룹의 유기농이죠. 같은 마을입니다. 근데 유기농 농가인데 유기농에 어디가 유명하냐면 2그룹 유기농 하시면 더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합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4그룹 유기농 하신 분은 조용하시고 그냥 제가 이제 두 농가를 이제 같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방문도 교육생들하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걸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유기농인데 나는 같은 유기농이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 같은 레벨이. 자,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씨앗 직파죠. 밭갈이 한 번 하고 이제 씨앗을 직파하는 무게운 직파죠. 5그룹 있고 이렇게 밭갈이 하는 밭갈이 1년에 몇 번씩 하는 이렇게 전면거는 자연농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오시면 자연농 한다 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기 안 통합니다. 2그룹에 자연농 하시고 3그룹 하시는 분하고 뭐 4, 5그룹 얘기하시는 분 이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용어 사용이라든가 이게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연농 한다 그래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보면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유튜브라든가 그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 여러 정보들은 차이가 없이 이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너무 크고 뭐 이해되고 전달되고 있다.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농사기술 변화, 한국농업이 인공농.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농이라서 인공팜 나오지 않습니까? 양액집에 뭐 60년 보급되고 있는 화학농, 그 다음에 30년에 친환경, 유기농, 그 다음에 자연농. 우리가 1천년에 이제 자연농 최근에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여기서도 아까 되어 있습니다. 농사기술 변화했다. 인공농은 1그룹이고요.
뭐 뭡니까 이제 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농업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양액 1공농은 1그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200까지 나누니까 너무 난해하고 100까지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50까지서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생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뭐랄까 줄이고 20까지 줄였다가 또 5까지 줄여가지고 하니까 이제 교육 전달이 높아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100까지 200까지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최선 나설 때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아까 뭐 화학농 2그룹과 4그룹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있듯이 2그룹도 우리가 같은 2그룹 농사만이 아니라 4그룹 하신 분이 있고 3그룹도 있다. 화학농도 유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각기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는 화학농 한다? 그러면 화학농을 어떤 화학농 할 거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만은 자연농 하시는 분이 가셔보면요. 화학농만도 못한 자연농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일본서 교육할 때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도 충격받았고 다들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 5, 6, 7 경작 기술에서 제가 이제 좀 농업 기술에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4 경작 기술입니다. 전면경운 파종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널리 알려진 여기서도 경작 기술에도 부분 경운하는 뭡니까 이제 밭갈이 전체 안 하고 작물 심을 곳만 파가지고 심는. 그래서 부분 경운 되겠죠. 이제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그 다음에 복토 경운 전체적인 밭갈이에서 뭐 집어넣고 하는 경운하는. 최근에 보면 이제 몰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공개해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무경운 직파 최고 기술이죠.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지향했던. 근데 이제 일본의 우리가 이제 가오구치 자연재배에서는 무경운 직파는 안 합니다. 무경운 부분 경운이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경작 기술도 이런 차이가 전혀 달라지죠. 이제 같은 레벨이 아니죠. 기술이라도 이제 우리가 경작하더라도 이게 달리고, 그러니까 자연농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다음 유기농도 화학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농업 기술을 접근할 때 이걸 갖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양분 농업 기술입니다. 5번 기술이죠. 자, 화학비료 우리가 이제 60년 동안 써왔던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넣어지는 게 화학비료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태비 뭡니까?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아미노화돼서 토양에 넣었을 때 바로 이제 수분을 만면서 이제 양분이 되는. 그래서 작물 키우는 비료거든요. 그래서 작물용 비료입니다. 아니면 이제 토양의 유기물, 자연 상태의 유기물, 토양용 비료입니다. 왜 토양용 비료냐 그러면 우리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볏짚을 깐 토양에다가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로 작물의 양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의 미생물과 동생물의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 그렇지 않습니까? 토양의 주인은 뭐냐? 미생물, 동생물이들이니까요. 그들이 살게끔, 뭐 식물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동생물 살게끔 하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겠죠.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물이 자라는 양분이 되니까 이제 토양용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퇴비도, 반려퇴비와 숙성퇴비. 우리가 숙성퇴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뭐 잘못 이제 보면 이제 반려퇴비를 숙성퇴비라 이제 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도 안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료 같은 건 안 나와 있으면 제가 이제 틈틈이 교육했습니다만은 토양용 비료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만은 이제 유기물인데 반류가 안 된 상태. 그래서 토양에 멀칭해서 토양에는 미생물, 동생물, 그래서 토양에서 양분을 생산하게 하는. 그래서 토양용 비료 이런 양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들을 또 참고하면은 아마 화학농이든 친환경 유기농이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다음은요. 오늘 결정적으로 오늘부터 얘기할 겁니다. 뭐냐 그러면 한국농업이 또 여기서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 최근에 진화하는 변화의 농업기술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술은 지금 60년 동안 유지되는 기술은 이제 그것도 이제 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이 그룹 제가 계속하는 이제 60년도 보급되는 4, 5, 6, 7 농업 기술이죠. 이거는 뭐 단독 사용하지 않습니까?
4567에 이제 메카지를 하는 60년 동안 보급되는 농업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123 농업 기술 단독 사용입니다. 이 기술은 뭐 자연농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에 뭐 자연농이나 무경원, 무제초, 무농약 뭐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4567 기술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23 기술을 전적으로 단독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됩니다. 아마 유튜브라든가 많은 카페, 블로그 보면 무경원, 무제초, 무농약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567 기술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23 기술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럼 진짜 123 기술로 해서 성공했냐? 뭐 성공담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무제초로, 무비로, 무농약, 무경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료들이 넘칩니다. 뭐 자연농의 대가들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후쿠오카 마사노부 기무라 아키노리, 가구치, 유이치 선생의 정말 123 농업 기술 가고 있는 우리가 이거 한번 봐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123 기술에 기반해서 123 기술, 아까 123 기술 있지 않습니까? 457 기술을 혼용 사용하는 이게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양과 작물, 미생물의 자생력을 이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 건 뭡니까? 아까 화학비료나 반려태비 같은 작물용비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4567 기술이거든요. 기술인데 이상그룹 되는 겁니다. 이걸 혼용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세우는 건 뭐냐? 123 기술을 쓰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파헤쳐 볼 거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소개할 건데요. 이런 지금 어쨌든 요게 지금 123 기술 기반에서 4567 기술의 23그룹 그룹의 레벨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지 이게 정말 맞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않습니까? 이걸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123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뭐냐면 아까 소개했던 45그룹 기술 레벨을 4567 기술을 혼용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양분 기술을 하고 경작 기술 소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2그룹이냐 3그룹이냐 4그룹이냐 5그룹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거를 4567 기술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같은 양분이라도 5 기술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토양용 비료를 쓸 거냐 작물용 비료가 쓸 거냐. 그러면 여기 2그룹이냐 4그룹이냐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의 기술로 이제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최근에 보면 어쨌든 1기술은 많이 나왔고 1기술은 뭐 정착화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기술이 이게 논할 필요가 있고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도 있었던 무경원, 무제초, 무농약 해서 성공했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최고의 농사 기술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알아보고 해봐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30몇 년 동안 이제 이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많이 본 것도 있고 정말 여러 본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 볼 거고 여러분하고 이제 그거를 의견 내면서 본 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확산되고 있는 이상그룹의 4567 기술을 혼용하는 거. 또 네 번째는 뭐냐 45그룹 기술 레벨로 해서 4567 기술을 혼용 사용하는 이것에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123 기술 뭐 단독 선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123 기술의 23그룹 기술 레벨에서 4567 기술을 혼용으로 갈 거냐 아니면 123 기반에서 45 기술 레벨로 해서 567 기술을 혼용해서 사용할 거냐 이게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해서 정말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지향하는 이걸 공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마 뭐랄까요 좋은 농사를 찾아가는데 도움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깔 게 아니고요. 뭐 비난은 글 달 게 아니고 뭐 의견 뭐랄까요 충돌 일으키는 뭐 한 것보다는요 누군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 의견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 진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농업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 이런 내용 조금만 다르면 뭐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농업에 왔고 또한 내가 이제 받은 혜택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벌써 40년 동안 한 거를 이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삼아서 누군가가 이걸 또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걸 뭐랄까요? 누구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고요.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거든요. 정말 일본 농업과 한국 농업에 이렇게 파헤치면서 정말 영구적으로 접근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실증을 하고 한 가지만 가져가지고 뭐 몇 가지를 가져가지고 몇십 년을 이제 반복해보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개하는 거니까요. 자, 뭐 도움될지 알지 모르겠으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1, 2, 3 기술은 그리고 4번 기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이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 계속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